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 파마넥스 제품을 사실은 또 뉴스킨도 마찬가지겠지만 ARO라는 걸로 하면 되게 비즈니스가 쉬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ARO를 끊으려면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내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어렵지 않더라도. 뭐냐면 그 사람이 그러면 왜 내가 6개월이나 뭘 먹어야 돼? 또는 1년이나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가 싸니까가 되는 건데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요구를 니즈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파마넥스 같은 경우 특히나 ARO가 되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왜 그렇게 됐냐를 설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 그렇게 됐냐를. 근데 파마넥스를 왜 그렇게 됐냐를 끌어내려고 우리가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동안 뭘 얘기 많이 했냐면 이거 PDR에 등재되어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PDR 얘기 이제 못하죠. 안 하죠. 왜 PDR에서 회사에서 왜 뺐대요? 안 해도 되니까 돈 줘야 되잖아.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너네 왜 옛날에는 PDR 얘기하더니 지금 PDR 얘기 또 갑자기 PDR이 그런 거라고 해 그랬는데 우리가 파마넥스를 취업하는 건 뉴스킨이랑 비슷해요. 과거에 우리가 5A1이라고 우리 회사를 얘기했어. 5A1이 왜 5A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사업 설명할 때 우리 회사 5A1이야 그랬었어. 근데 요즘에는 5A1 될 때도 있고 회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5A2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레벨이.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회사한테 우리가 5A1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이렇게 안정적이야, 재정적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그런 회사가 아니야.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회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5A1을 얘기했는데 어쩌다가 저희 회사가 5A1이 할 때도 있고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회사니까 이게 어떤 거가 되냐면은 많이 투자하다 보니 또 돈을 또 무부채하다가 약간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흔들릴 정도의 그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5A1이 아니라 A2나 그런 걸 바뀔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야. 너네 왜 5A1이라고 그랬다가 5A2라고 그랬다가 왔다리 하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비즈니스 설명할 때 5A1 설명 안 하고 뭐래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회사의 신용도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게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를 강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듯이 파마넥스의 괜찮은 거를 강조한 이 파마넥스가 다른 회사와 차별성을 할 때는 여러분 뭘 얘기하면 되냐면 식세스 공정을 얘기하면 돼요. 우리 그 식세스 공정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식세스 공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어떻게 데모하세요? 데모할 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가방 넣고 뭐 갈바닉 넣고 쭉 넣은 다음에 팔대 특성이라는 걸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팔대 특성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안 될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때는 어떤 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거는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팔대 특성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스토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 스토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토리? 갑자기 이거 책 하다가 왜 다른 길로 샜냐면요. 제가 사무실을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사무실을 썼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원래 유튜브의 과거 영상에서 배웠는지 강사들이 강의를 업그레이드 안 한 거를 배웠는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옛날 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물론 그 상대방은 그걸 몰라. 틀렸는지 말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제가 보니까 코로나 3년 있잖아요. 코로나 거의 3년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을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8대 특성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하면서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공격당할 테니까. 이걸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 이제. 꼭 바꾸고 오늘은 내가 이제 딴 얘기하려고. 아직도 에토신 얘기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에토신인지 안 써. 그게 왜 안 써요? 비싸서요? 다른 데서 가지고 특허 아니에요. 왜 안 쓰냐면요.
우리 회사가 그동안 에토신보다 더 탄력적이고 괜찮은 성분을 넣어서 회사 그 피부를 좋게 할 수 있는 성분으로 우리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굳이 에토신을 이제 안 쓴다 해서 우리가 끝냈어요. 근데 아직도 트로페이스 에센스를 들어야 되는데 에토신 얘기하시면. 네. 네, 그런 얘기 좀 팀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꼭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파마넥스 제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왜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뉴스킨도 강의하고 파마넥스도 강의하니까 제품을 잘 물어보시는데 사장님 콩팥 신장 안 좋으면 못 먹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라든가 전화로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답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본인이 되게 버거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본에 대해서 파마넥스가에 대한 근본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다뤄줘야지. 그 내가 사업 가망자든 아니면 제품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건강에 대한 어떤 큰 지도나 판을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그분도 좋고 우리도 좋은 ARO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 ARO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한테 이득이야 라고 하지만 보면 보통 나 한 달만 먹어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근본이 필요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양자기 많이 갖고 해서 그래서 양자기. 눈으로 보여주니까 양자기가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근본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요. 이 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이가 이 모든 건강의 근본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키가 돼요.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ARO를 갖다가 아주 쉽다기보다도 많이 끊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사업이 좀 저는 쉬웠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도 쉽고 저도 쉽고. 저는 얼마 전에 팀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파마넥스는 확실히 뭘로 밀기로 했냐면요. 이거를 밀기로 했어요. 이렇게. TR라이트하고 바이크. 다음 달 10월 12일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막 물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해독 트레킹도 할 수 있고 몸개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내 개인 역량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바이크로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인슐린 저항성 공복혈당, 식후혈당, 바이크 자기 사람에 따라 다르게 5분에서 15분만 타면요 혈당 전후로 확 떨어지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확 그냥 얼마나 세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 바이크 안에서. 그럼 이 혈당을 그 자리에서 이게 조절이 되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이크인데 바이크는 그냥 수시로 그 위에 앉아서.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도 때도 없어. 우리가 밤 10시에 모이자 그래도 돼요. 밤 10시에. 밤 10시에 모여서 그냥 5분만 하자. 네, 각자들. 그래서 거기다 방 모여서요. 그게 요즘에 물론 뭐 우리가 루미스파가 새로 나와서 그걸로 뭐 IoT와 관련돼가지고 연결한다고 하지만요. 우선은 그 전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크 안에 그러려면 여러분들 이 바이크가 보통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 구별점이 있어야 되죠. 우리께 왜 좋아요?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좋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현대카드 24개월 무이자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점이 되긴 하죠. 그때 우리께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취업을 해도 돼요. 일반적인 바이크들이 기능 조금만 추가해가지고 보통 막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헬스클럽에 한번 가서 바이크 보세요. 다 어떻게 하냐면 내 기아를 조절하고 올라가요. 3단이면 3단, 4단이면 4단. 근데 우리 바이크는 어떻게 돼요?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대로 다 바이크가 조절이 아래서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거, 내가 화면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 있죠. 코스 업그레이드 하는 거 다 돈 받아요. 구독경제처럼 매달 얼마씩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줘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티업이 할 수 있어야지 또 이거가 되겠죠. 그 현대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요 바이크가요 막 엄청나게 비싼 바이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공해 때문에 바깥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실내 좋은 공기 안에서 운동할 확률이 높고 지금 요즘에 공기가 되게 좋지만 그거는 그 중국이 락다운 시켜서 그렇지 중국도 공장 돌리기 시작하면 언제 어느 때 이게 미세먼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비즈니스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묶어야 되는데 TR90가 다이어트 측면에서의 그 설명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회사가 얘가 넘버원이 됐대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근데 체중 조절 패키지로 넘버원인데 체중 이만큼이 TR90라고 하면은 이 TR90 안에서 체중 조절은 제가 보기엔 이만큼이고 웰빙이 이만큼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 그게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심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ARO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건강에 대한 논리를 틀려고 하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TV에서 워낙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당분간 다른 이론이 더 나와서 뭐가 더 됐대요라고 하는 거 이전에는요. 이 책을 궁금하면 이 책을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책을 이제 이게 끝까지 가려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미팅할 때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책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면 파마넥스랑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쉬워지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은 메타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메타도 계속 하고 계시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메타 처음 들어오신 분 메타도 유산균이고 PCC도 유산균인데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에이지락이 들어간 유산균이고 하나는 에이지락이 안 들어간 유산균이라고 설명하는 거 이외에 어떤 설명도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장이 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만은 그게 메타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유산균에 에이지락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장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산균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 넘어선 거에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게 메타다라는 걸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업하신 분들 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스스펜이랑 알스키어드랑 뭐가 달라요? 다 에이지락 제품이잖아요. 근데 유스스펜도 있고 메타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유스스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알스키어드도 있어. 그럼 어떨 때 유스스펜이 들어가고 어떨 때 알스키어드가 들어가요? 그 기준이 확실히 있으세요? 얘기하다가 영양과 활력? 유스스펜은 종합영양제. 에너지와 면역. 오케이. 기본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본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R2를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유스스펜을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가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데몬은 잘했어. 근데 도대체 저 사람한테 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데몬스트레이션 잘했어. 스킨 갖고 잘했는데 그럼 뭘 집어넣지? 그럼 그때 나한테 꽂힌 제품을 막 집어넣어. 어떨 땐 180도?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장 가능하면 효과가 좋았을 때 나타나야지만 우리 속에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스스펜이랑 알스케어드를 가능하면요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콜드를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누구한테 소개받은 사람한테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A안, B안, C안 정도를 그리고 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유스스펜이나 여러분 알스케어드 같은 거는 유스스펜은 전반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거. 근데 알스케어드는 타겟이 분명해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요. 그러면 걔를 타겟으로 했을 때 질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심장,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당뇨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가 나이는 아직 먹지 않았는데 어떤 그 기능적으로 보면은 많이 떨어졌어.
활성화가. 그러면 알스케어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유소스펜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좀 그리실 수 있어야지 ARO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저희 팀에서 ARO를 많이 묶어내는 그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 파트너들은 지속적으로 매일 ARO를 시도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왜 ARO를 많이 하게 됐냐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누적돼요.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의 반응들이 싫어해.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여러분 데이터가 사실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컨설팅 해줄 수 있어야지 ARO가 나와요. 컨설팅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많은 지식은 아닌데 그 사람을 이해시킬 정도의 지식. 근데 그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요즘에 많은 의사들이 저 얘기를 많이 한대요. 많은 측면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생활 패턴, 식사 패턴, 운동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한 걸 갖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만났을 때 이 질문도 꼭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ARO를 하든 안 하든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데이터를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까? 이 사람은 몰라 아직. 예를 들어서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아무 질환도 아닌데 어떤 것 때문에 만났다면 저 사람이 과연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제품 하나 들어가지 않고 ARO를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이 사람을 이해를 구할 때 제가 그 8항목을 얘기한 거예요. 이 책 앞에. 질문을 해봐요.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8항목이 뭐예요? 뭐 쥐젖이 있는가?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가에 대한 거 앞에 있죠. 여기 8항목. 이 질문을 꼭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폐경기 여성이라든가 무슨 진단을 받을 때 그 체크하듯이 여기 8가지는 이분이 자기 환자를 대상으로 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2가지 이상이면은 거의 인슐린 저항성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인데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생활 패턴, 식사 패턴을 여러분들이 얘기해주고 거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비타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포펙 오메가3가 들어가던 유스스펜이 들어가던 메타가 들어가던 그런 ARO를 여러분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예. 이 사람 ARO를 잘하는 법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보기 저 사람 전반적인 걸 갖다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나 없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반 종합 영양제 라이포펙 오메가3 정도로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누가 봐 이 사람 자신만 모르지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슐린 저항성 덩어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스스펜이 들어가든 R2가 들어가든 TR이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에 대한 걸 갖다 이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지금 어떤 증상이 나타나 본인이 인지하지 않지만 병원에 가면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고 고혈압 약을 드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좀 높으니까 식사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곧 온다. 특히 나이라는 변수가 되면 너는 급격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막자라는 차원에서 AR을 한번 6개월 동안 한번 먹어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질문을 하는 게 너가 지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이 책에 있는 질문 8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하거나 핸드폰에다가 찍으셔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근거로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너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ARO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이 뭔데? 라고 설명을 하면은 인슐린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우리 몸의 레벨이
잘 맞고 나는 건강하고 심혈관 계통이나 대사적인 질환이라든가 일부 면역적인 질환이 없는데 이 호르몬이 저항성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몇 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있다가 난 당뇨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설명하실 수 있죠. 인슐린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인슐린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TRNT와 관련된 호르몬 얘기할 때 뭘 많이 얘기해요? 우리 TRNT 호르몬, TRNT와 관련해서 TRNT는 칼로리에 대한 게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TRNT 얘기할 때 렙틴 얘기해요. 렙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이거 호르몬이죠. 얘도 호르몬, 인슐린도 호르몬. TRNT만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렙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얘가 이 호르몬이 있어야지 얘가 지방에서 나오는데 적당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배불러 안 먹어도 돼라는 걸 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고장난 되죠. 너무 비만이 되거나 너무 그거 되면 고장나는데 그래서 얘를 갖다 정상적일 때 상관없는데 얘가 민감해야 돼요. 얘도. 근데 얘가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되면 내가 들어와도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렙틴을 갖다가 저항성을 유발하는 그 호르몬이 뭐 렙틴과 관련 얘를 갖다가 자극하는 게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도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비만이 돼요. 다시 비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다시 렙틴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당뇨 고혈압이 오죠. 근데 또 비만을 하지 않아. 내가 겉으로는 비만하지 않아도 이게 올 수 있죠. 그렇죠? 혈관이 비만한 거지 이때는. 이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만에 대한 어떤 누군가가 비만에 대한 포커스가 됐을 때 이게 돼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분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잘 안 빠져. 조금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지부동이야.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다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 아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이게 다 어디랑 관련돼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얘가 잘못되고 얘가 잘못되니까 저런 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으로 외우고 있으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맑았는데 나이 드니까 피부가 칙칙해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다들 어떻게 돼요? 얼굴에다가 막 뭔가를 갖다가 도포하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어떻게 돼요? 뉴스킨 제품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킨 제품 180도랑 요즘에 옛날에는 180도를 따라올 제품 시중에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금 시중에 180도 같은 제품 많잖아요. 예.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도 180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랑 우리 제품이랑 뭐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를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만든 게 2000년이잖아요. 180도 2000년. 지금 2022년에 지금 만들어가지고 유통한다. 그것도 네트워크 회사로. 그 회사가 누구예요 요즘에? 인셀점이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80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도 있어. 2000년에 만들었어 지금. 그래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서 지금 180도가 사실 3인 거죠. 1, 2, 3. 아하, 하하. 요즘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건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걸 아무리 피부를 갖다가 각질 제거라든가 수분 공급을 해도 늙어. 근데 그 늙지 않는 원천의 기술이 에이지락이야 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데모할 때. 지금 우리는 약산성을 써. 우리는 심지어 천연 방부제 얘기하셔도 안 돼요. 천연 방부제만 써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방부제 써요. 파마엑스도 써요. 근데 어느 정도를 쓰냐면 방부제 기술력이 있거든요. 어떤 기술력이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을 갖다가 바르는 것을 넣느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라는 거. 그거를 스토리. 우리는 벌써 20년 전에 30년 전에 약산성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왜? 지금 나온 회사들이 어떻게 자기네 거가 지금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 엄청나지. 이거 따라한 것도
조첸 박사가 TRH랑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의사들이 이걸 쫓아오려면 2, 30년은 걸린다. 만약에 카피해도. 근데 H락을 그 정도 얘기했는데 일반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쫓아오는데 내가 보기엔 2, 30년 걸렸어.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TRI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마넥스도 아무 회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때 US 공정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약과 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외부 기관을 그동안에 빌렸었다 PDR. 근데 지금은 PDR 필요 없다. 왜? 이제는 안다. US 공정에 대한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는 많이 아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 올릴 필요도 없다. 거기서 인정할 정도의 그 US 공정 자체가 PDR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지막 단계에서 임상을 내는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파마넥스의 강점이 뭐냐면요. 뉴스킨과 파마넥스의 강점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세상에 없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데 불편한 걸 해소해서 제품을 만들든지. 두 가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다른 사람들 다 알칼리디도 만들고 피부가 약산성인데 막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예, 약산성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약산성 제품. 다른 사람들 기름 처벌 바를 때 우리 수분이어야 된다라고 수분했어요. 세상에 없는 제품으로 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유일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이즈락이라는 게 저는 여러분 그 후성유전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후성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유전은 타고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성유전학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먹거나 환경에 의해서 유전적인 어떤 거가 레벨이 바뀌는 걸 후성유전학인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가 후성유전학인데 우리 제품이 에이즈락과 같은 거는요. 후성유전학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증명을 어떻게 해? 발라보고 먹어봤는데 기운 났어 정도로밖에 증명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발전해서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야, 너 파마렉스 먹기 전에 피 뽑자. 얼마 안 하잖아요. 피 뽑는 거. 그래서 나의 그 맵을 갖다 보는 거예요. 유전자 맵. 젊었을 때 몇 살 상태인지. 내가 40대인데 50대인데 60대인데 70대인데 70대인데 70대처럼 나올 수도 있고 70대인데 50대처럼 나온 사람이 파마넥스 A지락을 먹고 나서 너 그럼 가가지고서 6개월 후에 A하면 장난한 거죠. 6개월 후에 당연히 먹고 나서 너 이거 제작 여러분 그러고 나서 너 만약 젊어지지 않으면 내가 환불해줄게 그래요. 물론 환불해줄게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나라에서 막으니까 안 되지만 저는요 TRIT 여러분이 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야 먹고 90일 후에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준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안 바뀌면은 내가 환불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손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식단 바꿔주면서 저탄고지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TRIT 들어가가지고선요 안 바뀐 사람 거의 못 봤어요. 환불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왜? 나는 느껴 몸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마넥스 데몬이 돼야 되고 뉴스킨 데몬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 ARO가 되는데 그 근본에 깔리는 그 일반적인 지식이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가지고 이 책을 보라는 거야. 괜찮아 열어주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요즘에 왜 의사들이 몰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필드에서 나가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너가 아는 너는 일반인이 너를 아는 지식 일반인 의사들이 몰라 그래서 제가 그 발전에 따라는 미국에서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검사하고 뭐하는 게 2017년이야.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이 책에서는 워낙 먼저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벌써 몇 년 전, 5, 6년 전서부터 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기본을 좀 아셔야지. 오늘도 제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여기서 사업하다가 사업자 떨어져서 캐나다 가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이 역류성 식도염이 왔다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은 문제가 뭐예요? 어떨 때 역류성 식도염이 오냐면요. 배가 뚱뚱해가지고 장기가
장기들이 내 위 지방이 쌓여서 위를 이렇게 눌러도 역류성 식도염이 올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위에 산도에 문제가 생겨갖고서는 내가 이 거꾸로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가 산에 의해서 고장나죠. 이렇게 느슨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식도가 타는 거예요. 식도가 타가지고서 얘가 두꺼워지는 걸 발해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그래갖고 우리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 파마렉스를 먹으면 자꾸 목이 걸리거든요. 이분들은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자꾸 목에서 걸려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보기에 내가 문제가 없어. 뚱뚱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난 모르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은 내가 언제부터 있을 수 있다고요? 4살. 4살 때부터도 온대요. 만 4살. 이게 뭐야? 그렇다고 인슐린 저항성 있다고 당뇨로 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게 여드름이 많이 올 수도 있고요. 성조숙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토피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태로 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배워서 아는 거죠. 근데 또 얘기하면 또 새로워. 근데 새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배운 거를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써먹으셔야 돼요. 설명.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뭐 하나 외워서 우리가 막 이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막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연관관계를 꼭 설명을.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 얘기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한국에서 먹었던 옛날에 그 알로에길이 병에 들어있던 거가 먹으려고 했더니 그거 없어. 그 겔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그분이 근데 그 신랑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는 거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검사했는데 당뇨 초기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당뇨 초기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디에 서그냐면요. 당뇨 초기래 그러니까 당뇨가 경계에 있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식단 조절하고 운동에 아직 약 먹을 단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뇨의 전 단계가 놓였다라는 건요. 아직 약 먹을 단계 아니야. 고혈압, 당뇨, 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아니면 약 먹지는 않아도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곧 나이라는 변수 알파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라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속도는요. 이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엄청 높은 거야. 그래서 이걸 막자. 뭘로 막어? 너의 식습관과 잠과 이런 걸 5가지를 쭉 체크해주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는 공기도 안 좋고 먹거리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는 너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 어느 정도 기본 6개월에서 1년이야. 근데 최소한 6개월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ARO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지금 나도 저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간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ARO를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죠? 혹시 소비자분 안 계세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소비자분 이 얘기를 듣고 나 ARO 하고 싶... 아 처음 오셨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질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에 식도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엄청 날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날씬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역류성 식도염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위산이 안 좋. 여러분 위가 쓰려요. 위가 쓰렸을 때 병원에서 제일 많이 처방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산제 여기서 처방하면요 산도를 깨트려 버려요. 걔가 어떻게 보면 여기 위는 강산이올 때 가장 건강하거든요. 근데 얘가 강산이니까 위에 염증이 난 부분이 뭔가 여러분 강산에 세균이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염증도 거의 나지도 않아요. 강산이면요. 근데 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산이 이렇게 위에 액이 있다고 치자면 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뭔가를 갖다가 여기가 점막으로 다 덮여 있거든요. 이 강산에 녹지 않게. 원래 강산이면 다 녹아야 되는데 안 녹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렇게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여기에 뭐 헬리코박터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여기가 염증이 난 거예요. 염증이 났는데 그 염증을 산이 자꾸 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면 약을 어떻게 줘요? 산도를 갖다가 강산이 안 되게끔 어떻게 하는 약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돼요? 덜 아픈 것 같아. 근데 얘는 원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거리라든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강산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여기 10도에 여기 막힌 얘가 모두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산도가 올라가지 못하게 여기 이렇게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넘어오면 뚝 떨어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흐물흐물해졌어요. 강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자꾸 산이 올라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의 공격을 받아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두꺼워져요. 그리고 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뭘 먹으면 자꾸만 걸려. 그래서 이렇게 먹게 돼요. 물을 아무리 먹어도 여기서 탄성이 얘가 연동작용을 오면서 뚝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자꾸 뭐가 걸린대요 여기. 근데 이거는 이게 오랫동안 되면요 여자들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면요 얘를 오랫동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뭐 빠른 사람들은 30대 후반이겠지만 늦은 사람이라도 40대 중후반에 여성 호르몬이 꺾이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꺾이면 인슐린 저항성은요 가속도로 붙이는 거예요. 시속 30으로 달리다가 시속 12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분이냐면요 자궁을 뚫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이 오셔갖고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혈관에 예를 들어서 지방이 쌓이는 그런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우리가 어떤 질환의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파마넥스가 해결하는 걸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병이 났을 때가 아니라 병이 났는데 너가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보니까 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앞으로 갈 확률이 높아. 아니면은 당뇨 전 단계야. 고혈압이지만 오래되지 않았어. 합병증이 없어. 이랬을 때 우리 파마넥스 식습관 이런 걸로 5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인지시킨 거고 그랬을 때 파마넥스를 접목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계신 소비자분이 오셨는데 되게 날씬하고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일어났다는 거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뭘 물어봐야 되냐면 만약에 역류성 식도염이 그냥 단순히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바이트를 자주 했구나.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나타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 사춘기로 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청소년기 때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적인 레벨이 아니라 높았는지 안 높았는지를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물어봐? 여드름이 청소년기에 너무나 많이 났다던가 아니면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했다던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저렇게 인슐린 저항성을 방치하면 여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한테 뭐가 온다 그랬어요? 유방암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무서워하니까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인슐린 저항성은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티약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친구라면 라이프팩이라든가 오메가3라든가 유수스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거. 근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분을 식습관이 괜찮은지 장은 괜찮은지 수면은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 여러분 식습관 아무리 좋고 잠 잘 수가 없죠. 스트레스 때문에도 당뇨가 와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해가지고서는 건강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머리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당뇨 그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관리가 되는지 너무 운동을 안 하는지 의자에만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이 행위로만도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탈 때도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좁아서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발뒤꿈치를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꺾는 거 이런 거 수시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어른들은 버겁다고 했지만 정신 이게 가려져 있고 그런 테이블이라면 누가 날 안 보는 거라면 저렇게 꺾어서도 하시고. 자리를 약간씩 떠는 거죠. 떨어지는 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사증후군과 이제 비만과 관련돼 가지고 통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통틀어서 줄도 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TRIT를 잘하려면은 물어볼게요. 질문 하나. 왜 살쪄요? 그렇게 아니 안 먹었어.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TRIT를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알려드릴게요. 기준. 거기랑 양보다 축구 가치가 없는 이거 꼭 보세요. 이게 TRIT도 모든 다 연관이 있어. 뭐냐면 제가 이 도표를 꼭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을 상담을 해줘야 될 때 왜 살쪘는지, 왜 당뇨가 왔는지, 왜 역류성 식도염이 왔는지, 왜 위염이 왔는지, 왜 유방암에 걸렸는지 다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식이 뭘 먹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수면 패턴도 보세요.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어요. 나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해. 이 사람은 지금은 건강한 거지만 이 사람은 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알던 독일 교수님이 그랬어요. 야, 독일 가면 밤에 일하면은요 오늘 1.5배인가 해서 2배 가까이 더 번대요. 와 그럼 다 밤에 일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일 안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밤에 일하면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수면은 괜찮은지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는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 앉아서만 일하는지 운동이 되는지 그다음 다섯 번째 영양 건강기능식품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옛날에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요즘엔요 어떤 식으로든 먹어야 돼요. 파마레스가 아니어도 누구는 이 건강식품 꼭 먹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TRIT를 들어가고 싶어 아니면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가고 싶어 그 다음에 뉴스 R2가 들어가고 싶어, R 스퀘어드가 들어가고 싶어, 그다음에 메타가 들어가고 싶어. 등등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라이코팩이랑 오메가3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여러분들이 물어보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이 5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가장 잘못된 게 무언가를 체크해 보세요.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속으로. 번호를. 아, 이 사람 보니까 3번 때문에 2번이 해결이 안 되네. 근데 이 수면과 스트레스와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면이 문제야. 근데 수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갱년기 때문에 수면이 문제가 생겨서 거야. 그래서 갱년기, 수면, 비만, 대사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야. 지금 너가 살이 찐 이유는 원래 뚱뚱하지 않았어. 그렇다면은 그 원래 뚱뚱하지 않았는데 갱년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분을 유스스펜을 집어넣어 볼 수도 있어요. 유스스펜이라 예를 들어서 여성 호르몬 에스테라2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너무나 많이 비만이 됐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뭐냐면 소방수야. 불을 끄는데. 우리가 그냥 소화기로 끄느냐 소화기로 천천히 끄느냐 아니면 90일 만에 단번에 끄느냐의 차이야. 이거는. 물론 여러분들은 TRIT를 하는 게 좋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것 중에서 무엇이 문제 있는지 가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를 다 체크해요. 비만을 왜 살쪄요? 그랬을 때 왜 살쪄요? 살이 왜 쪘어요? 라고 하면은 다 물어보셔야 돼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 출산 전후에 그랬는지 나는 청소년 이후에 날씬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사춘기 때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안 돼서 그게 예를 들어 출산이랑 갱년기랑 맞아떨어져 가지고 비만이 됐는지 그럼 오래된 거예요. 그 오래된 비만을 우리 제품 한두 개로 안 되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급작스럽게 찐 분들도 있어. 살찐 지가 뭐 6개월, 1년 미만, 1, 2년 미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몇 가지만으로도 체중 조절 패키지만으로도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살이 왜 쪘을까요?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내가 살이 왜 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기 인슐린 저항성도 있었고 또는 출산했을 때 둘째했을 때 임신 중독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그걸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큰 수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 안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냥 여기까지 오고 그러고서 갱년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오랫동안 안 빠진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질문을 하세요. 그게 왜 살이 쪘을까 그 사람이.
근데 과거에 그러면 왜 살이 쪘을까? 근데 과거에 이 이론은 뭐예요? 칼로리 이론이죠. 많이 먹어서 그래. 그쵸? 칼로리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많이 먹게 됐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렙틴이라는 게 이 호르몬이 있어서 딱 안 먹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가지고 살이 이렇게 찐다라는 이유는 비만이 살이 쪘는지 살이 쪄서 다시 비만이 됐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론은. 근데 똑같아요. 어쨌든 칼로리 이론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론은 지금은 거의 칼로리를 이 사람이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호르몬 이론이에요. 호르몬. 우리는 지금 호르몬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 이 TR90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TR90 얘기할 때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렙틴에 대한 거 얘기를 많이 해요. 렙틴 저항성. 그래서 왜 살찌는지를 왜 살찐 것 같아?라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세상의 다이어트 방법은 이래요. 이 사람이 그 행위를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살을 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단기간에 너무나 작은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살을 빼게 하게 해요. 네.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식단을 갖다가 막 조금씩 해가지고 막 하루에 5번, 10번씩 먹게 해가지고 살을 빼게 해요. 또는 어시스트, 살을 빼는 게 도와줄 뿐인 그걸로 살을 뺀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어떤 통에 들어가면 살이 빠진대 이렇게. 여러분 그 통이 안 들어가서 내가 살이 쪘냐 우리가? 아니야. 그렇죠. 그 사람이 살이 찔 때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야. 어떤 원인이 트리거가 됐겠죠.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게 돌아. 그리고 나쁜 쪽으로는 계속 얘를 확대하는 거야. 확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살이 쪘다라든가 건강이 안 좋아진 걸 갖다가 되짚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요 5가지 중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냥 노말해. 그런데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서 파마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드라마틱하게 살도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어.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도 있어 이것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비율이 적어. 예. 그러면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거나 나쁜 걸 유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얘를 안 먹어서 그렇다고 아니야. 하나의 원인이 트리거가 됐을 뿐이지. 근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식이에요. 먹는 거. 누가 그랬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먹는 게 그 사람이라고.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이것만 되면요 다 돼.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게 다 망가졌잖아.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제 강의를 들으셨지만 지난 일주일 못 드셨어요. 커피 먹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한 거 먹거리까지 그때 다 정리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과 비만과의 관계. 비만이 돼서 대사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대사증후군이 돼서 비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들은 거를 내가 내 거라고 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분명히 배웠는데 아야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면 뭐하냐? 막 그래.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설명 꼭 해주셔야 돼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거 교보에서 베스트셀러잖아요. 올해 건강.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는 벌써 빠른 의사들은 7, 8년 전에 벌써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책은 저는 막 이거 많이 보내요. 누구한테 많이 보내. 줄 쳐서도 보내요. 그분 너 바쁘면 요 앞부분 요거 하고 줄 쳐놓은 거 있지 그거만 읽어. 그래서 그 얘기하면 책을 보내요. 너 바쁘지? 그럼 그거만 보내요. 그래갖고서는 그걸로 어쨌든 850포인트 썼어. 와우. 네, 그분이 그럼 다 먹어야 되겠네 그래요. 다 먹어 그러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갖고 고혈압 약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피부도 칙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별거 다 해도 안 돼. 속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래서 속이 고쳐지게 하는 법이 인슐린 저항. 그래서
티알라인트 제대로 하고 나면요 피부가 되게 건강해졌다고 해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피부가 칙칙해져. 네, 그래서 뭘 해도 안 돼 잘. 근데 애기들은 어떻게 돼요? 탱탱하고 그냥 뽀얗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얘기한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게 대사증후군과 비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왜 살이 찔까를 이 5가지 원인 중에서 살피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팁이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설명은 빨간 글씨만 다 읽어보시면 돼요. 봐봐요. 왜 살이 쪘을까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살이 찌는 거 말고 왜 당뇨가 걸렸을까? 왜 그 병이 걸렸을까? 막 그걸 해가지고 여기를 우선 살펴. 그리고 여기 살핀 상태에서 우리가 파마네스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해줘야 될 게 1번, 5번이야. 그래서 우리가 시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게 TR 라인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스스펜도 마찬가지지만요. 메타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때 메타가 짠 했는데 메타가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요. 메타 효과를 좋게 하려면요. 시기를 고쳐줘야 돼. 똑같아요. 어떤 제품이 그 사람이 ARO를 들어갔던, 한 번 들어갔던, 2번 들어갔던 시기를 바꾸자. 그래서 이 사람이랑 꼭 데모를 뉴스킨으로 하지 않고 야, 너 나랑 내가 엄청나게 뭐 좋은 공부를 했는데 너 이거 너랑 책 미팅 할래? 북 미팅 할래? 이렇게 한번 하셔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인지만 이 사람이 야, 줄 쳐갖고 북 미팅을 해보세요. 꼭요. 그러면 막 질문들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책에서 해주면 되고 모르는 거는요. 아는 체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 나도 여기 좀 이해가 덜 되는데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볼게. 그래서 제가 혹시 안 오더라도 여러분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답을 하든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전화를 또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직업이 잠을 밤에 못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요. 직업적으로 그러시는 분들한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원에서를 잘 드셔야 돼요. 네. 왜냐면 공격을 더블로 받는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공격을 더블, 2, 3번에 대한 공격을 되게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더 영양 밸런스 맞춰주시고 더 많이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낮에 주무실 때 진짜 안마 커튼 치시고 좀 잘 하시고 빛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간에 대해서 그걸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렇게 밤에 자고 아니 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우리 그 유명화 회원님은 TR을 한 번도 안 끊고 그래서 계속 그래요. 완전 피부부터 다 달라졌어요. 본인이 알아서 3개월 끝나면 본인이 결제해요. 아주 종합클럽에서 몇 년째 빼놓방에서도 안 빠지고 정말 대단해. 돈 벌어서 파마레스를 다 먹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한 7, 8년 동안 더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간을 넘어서면요. 가성비가 떨어져.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오늘 아무리 파마렉스 엄마한테 병원 다니는 거 말고 적게 드시면 90만 원, 많이 드실 때는 120만 원. TR 라인트도 넣어봤는데 TR 라인트 이게 너무 나쁜 게 뭐냐면 신장 투석을 하게 되면요. 신부전이 있어가고 신장 투석과나 신장 전 단계가 와버리면요. 우리 파마넥스를 먹게 되면요. 물이 땡겨요. 물 땡기죠. 그 우리 웬간한 건강한 사람한테 이 물 땡기는 게 좋은 거거든요. 물을 계속 마시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부전이 콩팥에 부전이 있거나 투석을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못 먹게 해요. 네. 그러니까는 너무 불편해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드시라고 했더니 엄마가 먹는 거 많다고 근데 그걸 못 이겼죠. 저도. 근데 그거 되고 나서 엄마 그래도 좀 해보자. 그래서 TR 라인티를 갖다가 하루에 반 정도 드셨는데도 그래도 막 물이 너무 땡긴다고. 왜냐면 물이 땡겨서 물을 많이 드시면요 투석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가시거든요. 그리고 오늘은요 폐에 물이 차 이렇게. 폐에 물이 차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물 속에서 호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헉헉거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없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파마덱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특별히 운동을 하거나 식이요법을 하거나 이거 조절해서 하실 수 있으면 파마덱스가 약간 들어가서 종합영양 하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는요 파마덱스를 진짜 때려 부어서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급하면 막 1인실 막 막 다 써봤거든요. 근데 안 돼.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과 비만과의 상관관계는 대사증후군이 생겨서 비만이 올 수도 있고 비만이 오셔서 대사증후군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팁이에요. 이거는 요걸 꼭 5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니면 적어 놓으시고 꼭 이 사람이 대사증후군 그게 너 왜 온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너 왜 당뇨가 온 것 같아? 너 왜 그 질환이 온 것 같아? 너 왜 살이 찐 것 같아?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연관관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유발됐는지에 대한 거를 꼭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TR90가 들어가든 뉴스가 들어가든 메타가 들어가든 요 시기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꼭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바이크가 나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TR90랑 바이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R90 바이크 나는 내가 들어갔어 그걸 내가 그래 해볼게 라고 하는 동안에 이분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운동하는 제가 그 유창민 사장님 아시죠? 할머니 그룹에 그 사장님이 이게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사장님 우리가 바깥에서 등산을 하든 몸개다를 하든 헤드트릭 한 번을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매일매일 5분이라도 그 안에 올라가서 5분만 하라는 거야. 많이 할 생각도 하지 말고 5분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TR90 하면 내가 그걸 해가지고 효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대리점이 됐어. 이번 달에 만약에 21일 날 저는 됐어. 그게 나왔다고 치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 2명만 소개하면 4천이거든요. 막 사업한 사람이. 그럼 돈 100만 원 버는 게 이게 그래 너도 해봐. 그래서 저는요 저희 팀한테 파마닉스 안 하는 거 어려우면 그냥 인슐린 저항성과 그 체중 조절과 대사와 관련돼가지고 그 2개만 우리가 하자.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데모테크가 온다고요? 미움받을 용기 쓰신 그 미래의 새 자산명예 그분이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 책에서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우리 사업 설명할 때 뭘 배우냐면요. 전 세계 모든 인구 중에서 가장 그게 많은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 비즈니스가 떴어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이비부머라고 하는 세대들이 늙고 있잖아요. 이 늙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시스트하는 로봇이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침대에서 머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베개가 센스가 알 거예요.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몸무게도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면 그 데이터가 다 알죠. 들어서 다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그걸 잡고 바이크로 운동을 하게 되면 루미스파 아이오는 피부 정도 체크하는 거지만요. 여러분들의 그 땀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가 어디 가야 돼요? 그게 웨어러블 기술이에요. 앞으로 그 바이크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이크 그거 꼭 뭐 사놓고 빨래거리밖에 안 되라고 하지만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의 5분을 위해서. 이걸 하나의 팁. 24개월 현대카드 무이자로 바이크를 사게 되면 하루에 2,200원 꼴이에요. 커피도 5,000원 주고 먹어. 여러분 다음 달 12일 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다 있으셔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나는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 다 사셔야 돼요. 1000포인트나 돼. 그때 회사에서 GB를 1000이나 줘요. 감사해요. 이거 왜냐면 나도 건강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사업자라면 여러분들의 그 그룹 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 안에서 최고로 많이 소비하는 사람은 내가 돼야 돼. 나 다. 근데 저는 그동안
이거는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이것만 너무 최고의 소비자가 돼가지고 문제를 좀 여기를 좀 해야지 여기서도. 그래서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바빠도 12시 전에는 자려고 하고 네. 핸드폰 잠자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핸드폰 안 하고 그 암막 커튼 치고 허브 막 해놓고 막 요즘에 허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고 막 이거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막 어떨 때 스트레스는 내가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많이 듣는 거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티2 같은 거는 많이 활용하시고 파트 2에서는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시면 되냐면 빨간 줄을 치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쭉 보면은 이게 유전적인 거, 거기서 이제 민족성 관련된 거, 나이와 관련된 거 이게 있어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가라는 거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민족적인 것도 있대요. 그 민족의 특징.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제일 인슐린 저항성이 잘 안 생기는 민족은요 유럽의 그 백인이래요. 잘 생기는 민족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그 남미 사람이라든가 아시아 계통도 특히나 아시아 계통 중에서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아시아 계통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나는 아시아 계통인데 식단은 미국적이야. 그런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긴대요.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게 민족적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여기에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나이와 유전이 미치는 영향에서 유전적인 것도 물론 민족적인 것도 있지만 먹거리가 크고 환경적인 것도 크지만 나이가 커요. 이 인슐린 저항성 나이 128쪽에. 왜 나이가 크냐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유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나타나는 게 청소년기에 나타나.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사춘기가 온다라는 신호가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야지만 사춘기가 와.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야지 렙틴 호르몬이 늘어나고 렙틴 호르몬이 지방을 증가시켜야지 내가 가슴도 나오고 남자들 같은 경우 목소리도 변하고 수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이 그건 긍정적인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임신 때문에 임신과 출산 통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해결했다고 보면요. 결정적인 건 남녀 통틀어서 나이가 인슐린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요. 갱년기야. 여자들 갱년기. 여성 호르몬, 남자는 남성 호르몬. 이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 여자는 여성 호르몬, 남자는 남성 호르몬.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빨간 글씨하고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내가 유전자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어? 없어. 나이 먹고 싶은데 먹기 싫은 사람 있어? 아니 그러니까 나이를 갖다가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돼. 시간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건강한 상태라면요. TR90가 안 들어가고 유수스펜이나 알스케어도 메타로 막을 수 있어. 앞에서 늦출 수 있어요. 늦출 수 있는데 그게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 상태에 많이 머물고 있으면은요 이걸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TR90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유수스펜, 메타를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먹었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은 비결이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없대요.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병 없이 살려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무조건 싸워야 돼. 그러려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려면 가장 필수가 식이. 뒤에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식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탄고지. 근데 탄수화물을 안 먹는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보면 과당을 섭취를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 저탄고지 하는데 내가 고지는 알겠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데 탄수화물 안 하고 고탄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케톤산증 같은 거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랑 잘못 들었어요. 저탄고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줄이자. 요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아침 대용으로 만약에 식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저탄고지 하면서 가장 좋은 게 간헐적 단식인데
내가 뭐 12대 11을 하든 16대 8을 하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아침에 공복을 깨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방탄법이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거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130조. 그다음에 131조.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는 호르몬이 뭐예요? 이라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이니까 인슐린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거고 두 번째 호르몬이 뭐냐? 이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뭐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35쪽 보면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내가 뚱뚱하지도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스트레스를 급격히 받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망땅 받으면 뭐가 땡기냐면 달달부지하고 먹고 싶어. 피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137종의 갑상생 호르몬. 갑상생 호르몬도 적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적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적당할 때는 나를 갖다 치열업시켜서 문제가 되지 않아. 인슐린 호르몬도 적당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갑상선 항진증이 되거나 저하증이 되면 그때 나한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항진증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하증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해가 가시죠? 네. 근데 그 모든 것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비만도 올 수 있고 당뇨도 올 수 있고 고혈압도 올 수 있고 뭐 위염도 올 수 있고 여기서 슈토염도 올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도 올 수 있다. 그 요 부분 5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140쪽에는 뭘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빨간 걸로 빨간 걸 갖다 다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거냐면요. 다시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 지방에 대한 거가 어떤 지방이 나쁘냐면요. 우리가 배웠어. 내장 지방이 나빠요, 피하 지방이 나빠요. 내장. 네, 내장 지방이 나빠. 근데 뚱뚱한 여자들은 그러면 내장 비만만 피하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뚱뚱한 여자들 같은 경우 내장 비만과 피하 지방이 같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주로 피하 지방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면요, 내장 비만하고 피하 지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요, 내장 비만만 많다고, 그러니까 피하 지방만 많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잘 안 돼. 그게 강호동 씨의 예예요.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근육과 약간 뚱뚱해 보이는 그것이 피하 지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분은.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지방이에요? 남자 비만은? 남자 비만은 주로 내장 비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만약에 비만이면 주로 피하 지방이고. 그래서 이 학설이 성립된데 무슨 학설? 여자가 남자보다 그래서 오래 산다. 지방의 정도가 달라서. 꼭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방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쥐 실험도 있어요. 뭐냐면 뚱뚱한 내장 지방이 많은 쥐에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날씬한 쥐한테가 지유시켰더니 날씬한 쥐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근데 뚱뚱한 그 쥐의 피하 지방을 날씬한 쥐에다가 넣었어.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어. 그 정도로 이 지방의 종류가 중요한 거죠. 151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이건 여러분들 맨날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90%, 내가 알고 있는 90% 이상의 질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151조 염증이야, 염증. 산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녹슬었다 이거예요. 녹슬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염증이 몸에서 반응 자체랑 산화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야.
두 가지가 적당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염증을 이렇게 잡으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나쁜 거가 들어왔을 때는 잡아서 이 레벨을 맞추면 정상 문제가 안 돼요. 적당한 운동은 문제가 안 돼요. 약간 힘들거나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극한의 그 이상에 갔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가 자가면역질환과 관련된 게 걸린 게 마라톤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실험하는 거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건강한 운동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건강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적당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세포가 받는 그래서 마라톤 한번 뛰고 난 선수들이 막 엄청나게 그 체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들은 마라톤 근데 이게 중독이잖아요. 마라톤이. 그 극한값에 도달했을 때 그 희열 같은 거 맛보려고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경우라든가 염증이 적당할 때는 내가 몸에 염증을 반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걸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뭐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때 우리 몸에서 코로나균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적당히 잡아서 코로나균을 잡아서 그냥 끝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염증이 불이 나가지고 왕 나가지고 코로나도 잡고 내 세포도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폐를 막 공격해가지고 폐가 막 완전히 석회화돼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염증 반응이 적당히 나야지 내가 세균을 잡는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반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섰다라는 걸 갖다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6쪽에 볼게요. 156쪽.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거. 그래서 공기가 좋은 데 여기 보면 공기가 좋은 데서 사시는 분보다 공기가 나쁜 데서 사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씨가 집에 청정기 공기를 청정하는데 돌리는 전기료가 뭐 3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담배 연기 158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들이 아기를 낳고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 나 아기 낳았으니까 담배 집에서 안 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화단에서 담배를 펴. 담배를 피우고 아기한테 하니까 막 털고 와가지고 손 싹 씻고 와가지고서는 아기를 만져. 그게 3차 흡연이래요. 진짜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니코틴 어느 정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펴. 뭐 엄마는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시도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됐어. 그 아기가 니코틴이 태어난 아기가 니코틴이 혈액에서 검출되는 거 아니에요? 실험에서. 진짜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그래도 엄마가 뱃속에서 많이 분화시켰을 텐데. 근데 보여요. 담배를 폈다라는 거는 뭐예요? 엄마가 그런 담배 피는 아빠한테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안 펴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화단에서 피고 들어왔어. 그리고 손도 다 씻었어. 그리고 들어왔는데 아빠의 이 땀에서 나오는 호흡에서 나오는 그게 아이한테 3차 흡연을 유발해서 아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성조숙증도 유발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그 담배 연기 같은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158쪽 그쪽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품 중에서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건 뭐예요? MSG 여러분들 그 마법의 바로 MSG 그거. 그 다음에 석유화합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요. 여기 이런 거 뜨거운 거 종이컵 같은 데 있으면 종이컵은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코팅제 발라놓거든요. 그래서 커피 같은 거 마실 때도 가능하면은 스테인 그릇이나 유리 그릇 같은데 커피 뜨거운 거 특히 겨울 같은데 뜨겁게 먹잖아요. 차가운 거 말고. 그때 비스페놀 A가 녹아내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짬뽕 그런 거 시켜. 탕수육 시켜. 그럼 뭘로 덮여요? 거기다 플라스틱 그거에다가 흔들흔들하는 거 다 녹여서 그냥 맛있죠. 근데 그거 진짜 우리나라 짜장면 만들어 먹는데 거기 다 MSG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많이 들어. 네. 여러분 그 태국 음식 같은 거라든가 중국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 얘기할 때 이제 레시피 얘기할 때 걔네들은 레시피에 까놓고 MSG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62 살충제. 그 살충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충제에 많이 노출되면요 인슐린 저항성에 많이 노출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모기약 같은 거 쓰실 때 전자 모기약 같은 경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한테만 안 보인다고 해서 냄새가 없을까요? 있어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약 쓰시면 안 되고 또 하나 감미료. 감미료 중에서 뭐냐면요. 160대 이게 뭐냐면 감미료 그냥 원래 다이어트와 관련돼서 제로예요. 그런 거는 다 맛있어요. 그러면 다 감미료가 들어가요. 아스파탐 같은 거. 이게 인슐린 저항성 어마무시하게 유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어트 제로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마셔요. 그럼 나는 칼로리가 제로 음료수. 네, 제로 음료수. 사이다 콜라 이런 거 다. 그게 어떤 왜 실험을 했어요? 하면서 먹어야지. 이게 왜냐면 칼로리가 없으니까 내가 다이어트가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칼로리 이론으로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인공 감미료가 그 루게릭병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거가 논문 많아요, 여러분. 루게릭.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되게 유명한 그 분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요. 그 파일럿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걸 해야 돼. 뚱뚱하면 안 되는 거야. 좀 약간 샤프해야 되니까 장기간의 여행을 이걸 운전하는 동안에 계속 비행을 하지만 모니터만 보고 있으니까는 뭔가 궁금하니까는 그걸 먹었어요. 다이어트 콜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랬는데 그거를 먹은 파일럿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논문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래서 파일럿 사이에서는 그거 먹지 말라라고 미국에서는 해가지고 근데 그거 갖다 그래서 파일럿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상복이 높죠. 이 상태에서 뇌에 어떤 작용을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감지만 한 거야. 느낌으로만.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어요라고 했지만 이 인공 감미료 시장이요. 제약회사 시장 맞먹을 정도로 크대요. 로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누가 키워줘요? 제약회사에서 키워줘요. 오늘 학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신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개최하는 골프 모임 가신 거잖아요. 무슨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또 다 매도하면 안 되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물엿 타고 올리고당은 네. 물엿 타고 올리고당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물엿은 이당류예요. 이당류. 그래서 당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에서 인공 감미를 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알룰로스하고 근데 올리고당은 문제가 뭐냐면 100%가 아니에요. 그게 섞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올리고당으로 내가 원래 내고 싶은 당을 갖다가 만약에 많이 내야지만 그게 덜 나니까 많이 넣으면요 속이 부글부글거려. 내가 그 단맛을 요리해 내려면 그래서 스테비아를 많이 써요. 스테비아는 조금만 넣어도 엄청 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스테비아드가 그런 걸 인공 감미료라고 아직은 밝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발작. 근데 이거는 아스파탐 같은 거라든가 수프랄로스 같은 그런 인공 감미료 있죠. 이런 거는 케미칼이에요. 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이어트 콜라를 먹으면 나는 입에서는 단데 뇌의 반응을 찍어보니까요. 어떠냐면요. 뇌가 발작을 이렇게 어떤 발작이냐면요. 이건 실험을 한 거니까 보니까요. 입에서 달았는데 뇌에다가 실질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뇌가 그 다음에 단맛에 대한 갈구를 2배인가 20배인가를 구하는 거야. 속았다 생각한대 뇌가.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차라리 그냥 단 걸 먹으세요 이렇게 뇌를 갖다가 이렇게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물엿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물엿도 흰 물엿보다는 그 약간 까만 물엿을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단맛을 낼 때 요즘에는 비정제 원당을 팔더라고요. 네, 비정제 원당을 좀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그거는 발효액 기술은 아니지만은 당을 한번 미네랄을 많이 우리가 나트륨은 나쁘지만은 그냥 나트륨 자체 하나는 나쁘지만 소금에 미네랄이 잔뜩 들어간 소금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매실액을 담가서 그 단맛 있잖아요. 근데 걔는 오랫동안 매실에서 여러 가지 또 미네랄이 나오잖아요. 그 자체가 혈당을 안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샐러드 같은 거. 여러 가지. 매실 담글 때 설탕 넣. 그때 설탕을 뭘로 드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비정제 원당을 쓰세요. 그러면 GI 지수가 낮아.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매실을 건강하게 담글까를 갖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유튜브에 김소영 원장이 GI 지수가 낮은 설탕이 있대. 그래서 보니까 비정제 원당이야. 그 얘가 좀 비싸. 일반 설탕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도 여러분 담가놓고 비정제 원당. 저기 코스트코에 가니까 팔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저도 예,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러면 똑같은 단맛의 설탕이긴 한데 얘가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맛있. 그리고 GI 지수라고 그래갖고 당을 높이는 게 낮아. 네, 그렇게 쓰세요. 감미료도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 막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166조 이거 너무 적은 소금 섭취.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이게 설왕설래가 많아. 고혈압인 사람이 절대로 소금을 짠 걸 많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나트륨 말고 건강한 소금을 섭취를 잘하면은 고혈압, 당뇨,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걸 갖다가 많이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건강하신 분들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건강한 소금을 살짝 짜게 말고 약간 사가지고 하나 마시면요. 아주 이 배변 효과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이론도 많고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 지지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무 짜게 먹는 거 말고요. 막 완전히 그냥 나트륨을 먹는 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막 여러분 혹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 있어요? 못 먹어요. 탄수화물 다 줄여놓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간이 제로야. 지들이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개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환자를 먹으려니까 환자가 어떻게 돼요? 왜 못 먹어요? 그건 제가 어머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얘는 이거 만들었지? 그럼 저희 어머니가 소금을 먹고 싶은 거예요. 소금을 어떻게 드셨냐면요. 생새우를 갖다 천일염으로 담근 거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그걸로 간을 맞춰서 드셨어요. 그냥 일반 소금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하면은 좋은 소금을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단식이랑 기아랑 뭐가 잘 다르다고 했죠? 제가 단식 기아. 단식이랑 건강한 단식은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지 않아요. 근데 기아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요. 그래서 뭐냐면요 그분들 있죠. 발레리나 몸을 막 말려야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임신을 못할 확률이 높아요. 강수린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레리나들 같은 경우는 그걸 하게 됐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그만둬요. 네, 그만둬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아니라 인슐린 민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거식증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말라요. 그 거식증 걸린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 고혈압처럼 커요. 그래서 그 거식증 걸린 사람들 나중에 뭘로 죽냐면요. 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심부전이 와요. 심장.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기아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그리고 168쪽에 제가 말한 거 있죠? 이거 잠에 대한 거, 수면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잠은 보통 몇 시간 자는 게 좋대요? 8시간, 7, 8시간 최소한 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 몰아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네, 그거 스탠포드 의대에서 논문으로 밝혀졌는데 뭐냐면 잠문체는 몰아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날 잠은 그날 해결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4-5시간밖에 못 잤어. 그럼 낮에 낮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 20-30분 안으로. 1시간 이상 자면 안 된대요. 그랬을 때 그걸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요걸 인슐린 저항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랬는데 갱년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이 인슐린 저항성 약이하고 코티졸 호르몬이 잘 안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수면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갖고 다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돼요. 이렇게 여성들 같은 이게 건강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잠들을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수면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처방들 많이 해주시고 운동을 하라 뭐라고 하는데 이 전반적인 게 다 맞아떨어져야지 된다. 그다음에 너무 몸을 안 움직이는 그런 일이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갖고서는 해야 되는 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위험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단순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4쪽 보시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면요, 뭐래요? 움직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움직임이 막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산책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5분을 산책을 하든 10분을 산책을 하든 그냥 터덩터덩 하면 안 돼요. 바이크 타야죠. 네, 바이크를 타세요. 바이크를 타시고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걸을 때 한다 그러면요, 그 생로병사에서 비밀을 보면요, 어떠냐면 약간 숨차게 걸어라요. 팔을 움직이면서.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만약에 바깥에서 걸어야 되는데 이게 뭐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면 스틱 2개를 갖고 노르딕 워킹이라고 해서요, 내 걸음 노폭보다 10cm 정도를 더 크게 하래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유럽에서는 어르신들이 나이 먹고 50대, 60대, 70대 이후에는 그게 잘못하면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노르딕 워킹 같은 거 이거 잡고 이렇게 약간 내 보폭보다 크게.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폭을 내 거리보다 10cm 더 크게 해야지 장수와 연결됐대요. 보세요, 나이 들어갖고서는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폭이 짧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떠드는 건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증명이 됐대요. 제가 운동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논문으로 됐대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 읽기 싫으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보폭 10cm를 해라라는 그 제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폭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헬스 클럽에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기 어르신들이 걷는 거는요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근데 유산소 운동과 우리가 모르는 이 웨이트랑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되는 거 있죠. 무산소 근육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게 바이크예요. 같이 되는 거. 네, 이게 같이 되는 게 엄청 편한 거잖아요. 내가 특별히 막 등 근육을 발전시키지 않고 그냥 건강만 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단 한 번으로도 뭐 큰 효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운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된다, 꾸준히. 시간을 너무 많이 하지 않더라도 바이크 같은 경우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을 설렁설렁 하는 거는 효과가 크게 없다. 강도를 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도를 세게 한다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무거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약간 내가 느끼는 숨참이 있어요. 자기 각자마다 강도가 다르죠. 그거는 어떤 수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막 어마무시하게 빨리 해야지만 숨이 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체력이 바탕이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횟수도 횟수인데 강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5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돌려라. 그 기능이 되면은 그 다음에 10분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돌려라. 이거예요. 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 뭐 178쪽에 여러분들이 TR19랑 접목해가지고 하기 좋은 구조는 체중보다 체지방에 주목하라. 체성분에 이렇게. 이거는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81쪽에 이 회색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냉동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냐면 갈색 지방이 많이 생기는 거. 그거 모르시는구나. 다이어트 이게 어떤 걸로 쓰냐면요. 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하 몇백 도에 여기다 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워지잖아요. 몸이 아주 추워졌을 때 몸이 지방이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지방 말고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몸을 막 태우는 데 쓰이는 거야 막. 그래서 걔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근육 같은 거가 이런데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요, 그 통에 들어가서 그걸 해요.
깊게 안 해도 되고 뭐 1분 5분 먹고 안쪽에서. 근데 뭐 그게 그 기계를 개인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 5, 6천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그 쌀 줄 알고 검색을 해보니까 5, 6천. 그러니까 근데 유명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강력하게 막 하시는 분들은요. 근육을 치유하면서 갈색 지방을 많이 태워야지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스피드가 나잖아요. 특히 축구 선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 호나우두 그런 사람도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호나우두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 뭐 그게 한 5만 원 정도 쓸 텐데 그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돈 내고 그거 받는 게 있어요. 그 무슨 테라피라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왜냐면 추위도 추위요. 얼음방. 예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들어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거에 하나의 뭐 방법이 되니까 추위도 지방을 약간 지방 조직에서. 그리고 요거 몸이 그 갈색 지방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갈색 지방이 생겨야 좋잖아요. 그리고 지방을 태우는 거니까 그때 온도가 18도래요. 18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에 너무 집안 뜨겁게 해놓고 있지 않는 것들 하나 우리 막 집에 너무 뜨겁게 가지고 반팔 18도 정도. 그러니까 바깥에서 약간 쌀쌀하게 해서 운동하는 거 좋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183쪽 똑똑하게 먹기. 제일 중요한. 이 똑똑하게 먹기가 엄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여기 보면 184쪽에 아 183쪽 똑똑하게 먹기 펴보세요. 이거는 제가 꼭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뭔지도 알았어. 어떤 질환이 오는지도 알았어. 그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알았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어. 운동도 여러분들이 뭐 막 극단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내가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바이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강도를 높여갖고 5분이든 10분이든 한다. 여기까지 다 알았었지. 앞에 인슐린 저항성 유발에는 환경까지 다 알았는데 똑똑하게 먹는 건데 이 빨간 글씨 안에서 보세요.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법. 이 가장 강력한 거야. 뭐야? 음식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왜? 먹는 게 꼭 그 사람이에요. 먹는 게 꼭 그 사람. 그래서 애들이 어른들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 소젖을 먹어서 애들이 저렇게 막 좀 성격에서 다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계속 읽어드릴게요.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변화시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먹는 게 최근 수십 년간 이를 주제로 한 글이 너무나 많이 발표되었기에 시기 변화의 결과가 인슐린 민감성에 미친 효과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발표된 연구를 신중히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과로 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시기에 있어서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틀렸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저탄고지. 지방을 먹어도 탄수화물 줄여야 됐다라는 사람들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래서 적절하게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라고 하는데 이 현대인들의 그 적절한 탄수화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인정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돌아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그렇게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에 지방이 끼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아직도 하세요. 많이 하세요. 우리는 혈관에 지방이 끼고 내가 복부에 지방이 낀 건 내가 외부에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는 절대로 지방을 끼지 않아요. 내 몸에 지방을 만든 건 뭐라고요? 네, 탄수화물과 과당. 내 몸에 지방을 뺐다는 거. 이거를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저께 뭐 어느 시가 왔어요. 속으로 뭐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냉장고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어 양분형이. 근데 이쪽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냉동실에요 떡이랑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거 다 떡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떡이 많더라고요 진짜. 막 콩떡, 팥떡, 무슨 떡 그래서 수수가 얼마 안 지는데 성병까지 뭐 어떤 떡 먹겠냐 그래서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잔잔만 네, 여기 보면은 이거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 읽고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릴게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유행은 정치에 복종하는 과학에서 왜냐면요 음식이라든가 잘못된 제약회사가 잘못된 거라고 보면 음식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 이런 거가 정치인들과 손잡아서 로비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바이엘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거 아스피린 만들고 우리한테 약 주고 그런 회사 아니야? 그 회사가 뭘 샀어요? 몬산토 샀어요. 몬산토. 몬산토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GMO와 관련된 어마무시한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몬산토는요 뭘 하냐면요 유전자 변이한 콩이나 옥수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우리한테 더 달고 맛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 같은데 그 넓은 드넓은데 옥수수밭 뭐 이런 밭에 밀밭에 농약을 뿌릴 때 유전자 변이한 데는요 농약을 뿌리면요 용약을 많이 뿌리면요 누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잡초가 우리 죽이려고 농약을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농약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알아요? 몬산토가요? 아무리 뿌려도요 옥수수, 콩, 밀이 안 죽어. 잡초는 죽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그거 먹고 있어 지금. 안 먹는데요? 여러분 그런 빵 먹잖아요. 그런 국수 먹잖아요. 그런 피자 먹잖아요. 그런 햄버거 먹잖아요. 그런 닭튀김 거듭 먹잖아요. 그걸 어디다 튀겨요? 콩으로 튀겨요. 그 뭐 GMO 콩. 근데 그 콩이 뭐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그 농약을 뿌렸는데 잡초는 죽었는데 콩이랑 그게 안 죽는다니까요. 그게 유전자 변이의 문제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안 먹죠. 10배를 주던 20배를 주던 짜장면 한 그릇에 4만 원짜리는요. MSG 안 넣어요. 그 탕수육 몇 개를 먹을 수 있는 값에 그거 먹어요? 얼마 전에 조선호텔 갔더니 짜장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짜장면이 왜 이렇게 비싸? 3만 원 얼마. 물론 먹어보니까 그 춘장 고유한 냄새가 있더라고요. MSG 안에. 근데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매일 그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조선호텔 가가지고 그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제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책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못했던 건 뭐냐면 적어도 나랑 같이 교감했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바꿔서 내가 식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안 아프면은 내가 기회는 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을 10년을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요. 그 기술이 제약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돼서 뒤로 막 20년, 30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60까지밖에 못 일하는 건강인데 나는 90대도 막 책임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무주살라는 960분. 그렇죠. 그 굳이 걸 아니면 우리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까지 어떻게 돼요? 이과는 처음부터 잘못된 걸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타우부스의 굿 카로리, 매드 카로리, 카로리의 양이 아니라 종류가 문제다. 그렇죠? 여러분 아까 종류가 문제인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역설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정치적 합의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심장질환과 연관짓는 제한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탄수화물은 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냐면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어디서 먹냐면 슈퍼마켓에서 먹어요. 이게 다 뭐예요? 대기업의 논리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184조 칼로리 제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극단의 다이어트를 해. 여자들이 죽어도 죽으니까 남자들은 죽지 않으려고 다이어트를 한대요. 건강해지려고. 여자들은 죽어도 죽으니까 다이어트를 한대요. 네. 그렇게 하는데 칼로리 제한은 여기 중간에 185쪽이 중간에 빨간 거 꼭 치세요.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뭐냐?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단식이 아니라 기아를 만든다니까 여자들 어떻게 해요? 칼로리 단식을 어떻게 단식을 하냐면요. 아니 기아를 만들죠. 다이어트 할 때. 근데 그게 단식인지 기아인지 어떻게 알아요? 약 먹어가지고 식욕 억제제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다니까. 안 먹고 살을 쫙 빼. 그건 어떤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얘 기아 상태를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하고는요.
10kg 빼고서 나중에 15kg 찌고. 네, 맞아요. 그걸 반복해.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또 먹어. 그러니까 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점점 세지니까 몸은 어떻게 돼요? 살이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는 거야. 얘 또 시작이다. 몸은 아주 정확하거든요. 이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바디 프로필 찍는다고 막 인위적으로 너무 굵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185쪽에 맨 밑에 쪽에 빨간 것이 있고 있는 줄을 칠게요. 이런 체중 감량 상태에서 실험된 사람자 절반 이상에게서 제2형 당뇨 수준에 이르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 심각한 칼로리 제한의 경우 신체는 단 며칠 만에도 어떻게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86쪽에 탄수화물이 진짜 끊을 수 없다면 내가 야채나 지방이라든가 여러분 혹시 고지할 때 고지를 드시는데 어마무시하게 드셔보신 적 있어요? 지방을 아주 배부르게 뭐 예를 들어서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버터 같은 걸 갖다 넣어가지고 샐러드를 잔뜩 넣어가지고 아니면요 버터를 갖다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선요 제가 말하는 그 빵 있잖아요. 샤워도우 빵에다가 버터를 진짜 두껍게 해가지고선요. 빵은 얇게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원래 빵 되게 많이 먹어. 맛있는 빵은 이만한 거 하나도 먹잖아요. 우리 앉아서. 근데 그걸 갖다 두 쪽만 먹잖아요. 그렇게 버터를 두껍게 해가지고 먹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방은 어떤 인간이라도 지방은 그 이상 먹으면 못 먹어요. 네,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요. 밥 먹고 네, 밥 먹고 후식 먹고. 후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증명이 됐잖아요. 를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탄수화물을 못 끊겠다 그러면요. 내가 지방 충분히 먹고 단백질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 뒤에서 탄수화물을 건강한 상태에서 먹어라. 어떤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다고요? 이왕이면은 홀그레인, 그러니까 통곡물 같은 거, 현미 같은 거 드시고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래서 식이섬유 어떤 거 그 휴럼 녹즙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쓰시면 안 되고. 요즘에 그래서 그거 광고 안 해요, 잘. (188쪽에) 이것도 줄쳐보세요. 188쪽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빵을 갖다가 각각 다른 빵을 제공한 거예요. 저섬유질, 저지방, 고섬유질, 저지방, 고섬유질, 고지방 이렇게. 그랬을 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저섬유질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저지방 우유, 뭐 저지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몸에. 그냥 만약에 우유 드실 일 있으면 그냥 우유 드세요. 여기서 보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게 뭐야? 저섬유질의 저지방 빵은 앞에 있는 고섬유질 저지방, 고섬유질 고지방보다 높은 혈당 반응을 보이며 포만감은 가장 낮았다. 저지방을 먹게 되면요, 내가 포만감이 떨어지거든요. 포만감이 떨어지면요, 뭘 찾게 돼요? 다른 탄수화물. 빨간 글씨 읽어보시면 되고 190쪽. 이건 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추. 이 간헐적 단식 또는 시간 제한 식이요법. 이거 뭐냐면 간헐적 단식은 저는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어떤 양이든 어떤 한이든 이렇게 주장하죠. 양의사가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을 얘기하면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좋은 쪽이 더 많아. 이렇게 막 주장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꽤. 그런데 어떤 의사도 괜찮다고 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나빠요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전문가들 소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식사 시간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먹는 식사 있죠. 이것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가 쉬지 않게 너무 자주 먹는 거 있죠.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190쪽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사 시간에 대한 자료에서는 하루 동안 몇 번 먹는지, 한 달 동안 어떻게 먹는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말하는 간헐적 단식 12대 10이든 16대 8이든 내가 예를 들어 16대 8이다 그러면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면서 8시간 안에 정확하게 먹는 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쉐이크를 양쪽으로 놓고 가운데다가 저탄고지 식단을 갖다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다고요. 지방이 충분히 들어간 걸 먹으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배가 불리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내가 배가 부르면 칼로리가 이렇게 높은 걸 먹어서 내가 살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가 만나면요 어마무시하게 살이 빠지게 돼 있어요.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 이게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뒤에는 이게 제가 지금 90쪽부터 나머지는 뭘 하려고 그러냐면 먹는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실래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얼추 끝나고 나머지는 뭐냐면 먹는 식단에 대한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아해야 되는 거.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안을 해줄 때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이 이론에 대한 걸 입각해서 했을 때 막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이렇게 배고픈 상태로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런 거 먹으면 그거 안 먹어도 살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거에 대한 TRIT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살 빼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나머지 이 식단 조절과 간헐적 단식에 대한 거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우리 제품의 매칭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뭐 하시죠? 안 되고 그 다음 주. 그래요.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한주 건너고 10월 초에 목요일에 제가 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울 필요가 사실 없는데 저탄고지하고 되게 어려운 걸로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 저탄고지 할 때는 원칙 뭐만 지키면 되고 또 두 번째 좀 깊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거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드릴게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저탄고지 그다음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 저탄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카톡 아이디. 카톡이요? 제가 그렇죠. 장제형으로 돼 있을걸요? 장제형 쳐보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네, 카톡으로 제가 장제형으로 카톡. 잠깐만 제가 카톡으로. 네, 장제형. 제가 영어로 해요? 아니요 한글로 그냥 장제형.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프로필에 넘어졌을 때 감사하고 일어났을 때 겸손해라 이렇게. 아멘. 아멘. 요거가 제 카톡 이거 장제영 영. 예. 안 나와요? 번호를 입력을 그러면은 해야 제 돼요. 핸드폰 번호 그냥 입력하셔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장제영으로 뜰 거예요. 네. 5259. 제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제가 아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9654. 이걸로 해놓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혹시 늦게 답변을 만약 카톡으로 주셨는데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은 제가 깜빡이죠. 근데 답변은 늦어도 꼭 합니다.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으면요. 제가 사장님이 POT 그룹이 누군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면 최근에 화장을 네 먹었습니다. 잘 먹어서 이렇게 올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짭짤한 맛이 안 나. 그런 맛이 있어. 일반 맛이 아니잖아.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 나도 걔들 내가 공부 알면서 아무 필요도 없이 오늘 끝났어요, 사장님들. 안 나가고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네네네. 네네. 지난번에 한 번 자기가 그 했을 때 안 올려준 거 있잖아. 네, 기록했던 거. 네네. 찾아올게. 네네. 지정하고